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월 21일 오후 경기, 그 다음에 22일 NBA까지 분석 방송 오픈합니다. 시작해 보도록 1107님이 하겠습니다. 추천 자, 일단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찾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멤버십을 오픈해 놨어요. 그래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다고 하신다면 많은 관심 참여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흐름은 멤버십 그 커뮤니티 들어가시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관심 참여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오후 3개, NBA 6개까지 9가지 경기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이따 보시는 분들은 이 오후 거 3개 따로 NBA 6개 따로 이따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WKBL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한은행이랑 하나은행 경기 먼저 살펴볼 건데 지금 양 팀 다 개막전을 치르고 왔죠. 신한은행이 첫 번째 경기를 지고 왔고 하나은행은 경기를 이기고 왔습니다. 신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시아 쿼터 루이가 개막전에서 이제 결장을 가져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 밑에서의 영향력 자체가 조금 많이 뒤처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골밑 경쟁력에서 이제 밀리면서 경기를 내주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신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뭐 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최이샘이라든지 이런 뭐 4번, 5번 자원들이 조금 컨디션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몸 상태가 안 올라오다 보니까 오늘 경기 출전이 가능할지, 출전을 한다면은 컨디션이 괜찮을지, 아니면 출전 시간에 대한 관리는 어느 정도를 받을지, 이런 변수들이 조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홍유순이라든지 이두나가 보여주는 에너지 레벨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KKBO님 추천 활동량 감사합니다. 자체는 나쁘지는 않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사이즈에서라든지 조금 높이에서 제공권 확보적인 측면에서 좀 아쉬움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오늘 역시도. 그리고 사실 지난 경기 신앙이 또 하나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은 외곽에서의 뭐 시도가 많지는 않았지만 야투율이 너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신이슬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황금의꽃님 신이슬 추천 제외 나머지 감사합니다. 자원들 뭐 신지현이라든지 김지영, 뭐 고나연, 뭐 최희샘 슈터들의 부진 이런 부분들도 조금 많이 아쉬웠었죠. 그리고 사실 만들어서 던지는 슛이 많이 없었습니다. 뭐 터프샷도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공수에서 조금 아쉬웠었다. 자, 반면에 원정팀 하나은행 보겠습니다. 하나은행은 이제 홈 개막전에서 우리은행 만나서 66대 45, 21점 차로 우리은행을 잡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사실 이 감독의 역할이 되게 컸다고 봐요. 이상범 감독이 부임을 했고, 뭐 기본적인 야투 시도라든지 뭐 리바운드부터 조금 간결했고요. 뭐 수비는 풀코트에서부터 약간 프레스 많이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좀 타이트하게 수비 가져가 주면서 상대 코트에서부터 빠르게 수비 가져가 주면서 상대 턴오버 유발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시간을 딜레이 시켜주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는 같은 경우에는 강점이 뭐냐면은 뭐 고서연, 뭐 정혜림, 박소희, 뭐 김시온 앞선에서의 뎁스도 좋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에너지 레벨이 높거든요. 이 부분을 공격과 수비에서의 에너지 레벨을 유지시켜주면서 공격과 수비에서 템포 빠르게 올려가면서 이제 공격에서는 빠른 마무리, 수비에서는 조금 타이트한 수비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잘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3점 라인에서도 되게 쉬운 찬스도 많이 잡았었고요. 성공률 자체도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막전 때 사실 양희영이 안 나왔었어요. 이제 그 우리은행 골밑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 보니까 이 양희영이 결정을 했었고요. 오늘은 아마 이제 출전을 한다라는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양희영과 뭐 지난 이런 친구들이 버티고 있는 이런 골밑은 신한은행 데뷔했을 때 이점을 또 많이 가져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종합해 보면은 사실
개막전의 경기력은 하나은행이 훨씬 더 좋았었고요. 오늘 사실 원정에서 가져가는 리스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신한이 지금 윙 자원이라든지 빅 자원들이 조금 컨디션이 떨어져 있고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다시 한번 하나은행 가능성을 좀 봐줄게요. 하나은행 승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빠른 템포 예상이 되다 보니까 다득점 가능성까지 같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하나 승에다가 그 다음에 123.5 기준 오바 가능성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KOVO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이랑 옥저 경기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 매치업은 사실 이 항공에 대한 선호도가 되게 높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선호도가 되게 높을 것 같은데 항공이 최근에 이제 5연승까지 장줄이 되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장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력은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직전 이제 형캐 원정에 갔을 때도 정지석이가 27득점, 62.86%. 근데 이제 러셀이가 22득점이었는데 37.78% 조금 부진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러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브에서의 강점이 명확한 선수에다가 얘를 대체해줄 수 있는 카드가 또 임동혁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이제 오늘은 홈이기 때문에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정한용이라든지 뭐 곽승석이라든지 다들 컨디션 괜찮고 사실 얘네들이가 그 리시브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항공이 이번 시즌 공격 성공률, 세팅에 대한 성공률, 리시브까지 리그 전체 다 1위. 최근 3경기에서는 더욱더 지표가 올라가는 모습들. 경기력이 정말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대로 원정팀 옥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 시즌 초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신영철 감독이 부임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긍정적인 요소가 뭐가 있냐면은 조금 더 조직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런 세터를 살려주는 세터에 조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조금 다양한 전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세터를 좀 더 잘 활용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강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도 이번 시즌 이민규의 활약이 되게 좋거든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접전을 되게 잘 만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22대 23, 뭐 23대 24 이렇게 접전을 되게 잘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마무리가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면은 이 디미라는 선수 자체가 이번 시즌 성공률이 많이 좀 떨어지거든요. 클러치 상황이 조금 약하다는 건데 이번 시즌 44% 나와요. 성공률이. 그래서 이런 디미가 사실 OK저축은행의 공격에 거의 3분의 1 정도의 이제 파일을 가져가는 선수인데 이 친구가 이렇게 부진하다. 클러치 상황에서 마무리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계속 똑같을 거예요. 이번 시즌 옥저는. 그게 아마 이번 시즌 옥저의 가장 큰 문제이자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사실 항공이 조금 많이 유리해 보이기는 하거든요. 뭐 항공의 클러치 상황에서의 화력이라든지 뭐 최근의 흐름, 게다가 이제 실체까지 없다 보니까 아마 옥저 입장에서는 변수를 만들어내기가 정말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항공 승이라든지 뭐 일방적인 게임 아니면은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공승 일방적인 승리 아니면은 저득점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정관장이랑 페퍼 경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관장이랑 페퍼. 자, 이 매치업은 제가 분석을 하면서
사실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최근에 관장이의 경기력이 조금 많이 아쉽다. 최근 도공이라든지 흥국을 만났을 때 연속해서 셧아웃 패배를 당하고 왔거든요. 결국에 문제가 뭐냐면은 뭐 염혜선이라든지 아니면 위파이 같은 핵심 코어들이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 최서연이가 잘해주고 있다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아쉬움이 남는 상황이고, 이거 사실 정관장이랑 팀 자체가 되게 영한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이대가 낮은, 평균 연령이 낮은 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많이 휘둘립니다. 그래서 초반에 약간 잘 되면은 뭐 상대팀 상대로 셧아웃 승리도 있기는 한데, 안 되는 날은 하염없이 막 끝까지 무너지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많이 좀 아쉽죠, 사실. 최근 3경기에서도 공격 성공률이 34.36%, 세팅에 대한 성공률도 30.24%, 계속해서 지금 공격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리시브도 계속해서 아쉬운 부분이 존재하고요. 뭐 이선우라든지 박혜민이라든지 많이 아쉽죠, 사실. 자, 반면에 원정팀 페퍼입니다. 페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조이가 합류한 이후에 화력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번 시즌 이 조이가 성공률이 몇이냐면은 48%. 사실 뭐 실바보다도 더 높은 성공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 센터 제이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긍정적인 요소는 뭐냐면은 고에리미가 이제 시즌 초반에는 뭐 지금도 초반이기는 하지만 극 초반에는 사실 공수 밸런스가 많이 무너지는 모습들,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는 약간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를 조금 맞춰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나 리시브가 좀 안정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페퍼의 가장 큰 문제점, 결국에는 이 리시브죠. 그래서 이런 리시브가 흔들리는 부분을 조금 메꿔줄 수 있는, 커버해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도 페퍼 입장에선 플러스가 될 거예요. 다만 이 페퍼가 1라운드 때 관장이 원정을 가서 셧아웃으로 패배를 당한 기억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실 뭐 화력이 안 나오고 이런 것보다는 스스로 범실이 많아지면서 경기를 그냥 내주고 왔었던 경기였고요. 조이의 고점, 고에림이 살아나는 구간, 요런 부분들이 약간 맞물려서 이 페퍼의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관장의 하향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페퍼 승, 일방적인 경기, 그 다음에 이제 저득점 가능성, 복수전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페퍼 승, 그 다음에 일방적 가능성, 그 다음에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포츠포츠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국내 경기는 다 살펴봤고요. 다음 이제 유튜브는 여기서 한번 끊고 다시 NBA로 뵙도록 하겠습니다.